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왜 떨어졌나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지금 JD 부자연구소 인터넷 강의 주식하고 부동산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주소는 www.jodan777.com입니다. 밑에 댓글에 제가 이제 고정해서 하나 써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금주 접수 중이니까요. 금주 이제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왜 떨어졌나 라는 거죠.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 올랐죠. 주제는 이제 나스닥이 떨어진 게 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 지난주에 이제 2번 떨어진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욕 증시 기업 인수합병 호재로 다우 1.18% 올랐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나스닥이 1.87% 폭등하면서 이제 장을 마쳤고요. 어제는 S&P 500은 1.27% 올랐고 다우도 1.18% 올랐습니다. 지난주 이제 무려 4%나 떨어졌는데 4%씩 해서 2번이나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출발이 좋습니다. 왜 올랐을까?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ARM 그러니까 암홀딩스를 400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5.8% 올랐죠. 엔비디아가 이제 암을 인수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요. 이외에도 중국의 이제 바이트댄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오라클이 기술 제휴를 맺는 방안을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라클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마존이 좀 떨어졌죠. 이러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동방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애플이 3% 오르고요. 테슬라는 12.5% 이상 급등하는 등 기술주 전반의 회복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하고 은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주가가 별로 안 좋으니까 금이 이제 좀 IAU 같은 경우가 좀 해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이제 바뀌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 폭락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유로화 약세, 달러 인덱스 강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 주가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의미 있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나스닥이 오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9월 3일 날 마이너스 4%를 이제 기록하면서 떨어졌고요. 9월 8일 날 다시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 반대로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9월 2일 날 0.55%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8일 날은 0.78%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이제 파란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올랐고 올랐을 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이제 달러가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어디에 비해서? 유로화에 비해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선진국 통화를 모아놨는데 유로화 비중이 가장 크니까 유로화에 비해서 얼마나 고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후에 7,500억 달러, 7,500억 유로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이후로 줄곧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나스닥 폭락하기 직전까지 92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장중에는 91포인트까지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랬었는데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4% 떴을 때 어떻게 됐냐? 이게 93.4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후에 경기 부양책 통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 이게 이제 유로화 강세를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후에 모든 나라가 합의하에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경기 부양책 통과 그 자체는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돈을 더 찍어내기가 힘든 게 아니냐, 이제 거의 돈 찍어내는 게 끝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누가 투자자들이 이렇게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가 이제 모인 협의체인데 코로나로 이제 경제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 사는 이제 북유럽이 못 사는 남유럽이나
남유럽의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를 이제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 잘 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도시가 못 산다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지방세를 걷어다가 다른 못 사는 도시를 이제 그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게 같은 나라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걸 반대를 하는 거죠, 나라들이.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경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더 많이 찍어내는 달러와 달러에 비해서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유로화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달러화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되었냐? 높은 유로화로 인해서 유럽의 이제 증시가 주식이 좀처럼 올라가지 못했고요. 반대로 미국의 증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유로화 강세 예의주시한다. 22 이제 라가드 총재 무엇을 누렸나? 지금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는 유로화 강세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22 총재 라가르드가 유로화 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이제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면 미국 주식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달러 인덱스 강세는 미국 주식 시장의 부담이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있었다라는 게 나스닥 폭락의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준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변했다. 인식 바꾼 패드, 물가 대신 고용의 방점. 패드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중앙은행 정책 전환의 일대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가보다는 최대 고용을 강조한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그 파월이 평균 물가 목표제 이렇게 얘기한 게 물가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고용이다 이거예요. 예, 고용이다. 이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괜찮다. 예. 그런데 고용이 망가져가지고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했냐? 직접 소비자들한테 돈을 주는 정책 이런 거는 반대를 안 하는데 혹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날 이제 8월 28일 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잠잠했어요. 잠잠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 갑자기 9월 3일 날 기습적으로 마이너스 4%를 보여주면서 확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마이너스 4% 한 번 더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무력 시위를 했다라는 거야. 어제야 솔직히 엔비디아나 틱톡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지 주가가 오름세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번 주 이제 9월 16일 미국 시간 이제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입니다. 그때 파월의 발언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나스닥 폭등보다는 횡보에 가까울 거고요. 오히려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기대감에. 결론은 뭐냐? 수요일 파월의 발언이 양적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우신이 코로나 부양책 촉구, 적자 걱정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우신 장관 14일 경제매체 CNBC에 출연해 우리는 적자나 연준의 자산 매입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가지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흑자 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하며 미 경제가 나아가는 이유는 정부와 의회가 함께 유례 없는 방식으로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예. 이게 뭔 얘기냐? 문우신이 이제 월가 출신답게 미리 약을 좀 친 거죠. 연준이 이제 재정 적자 걱정 말고 돈 풀란 얘기입니다. 이거 간접 화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그 태풍이 오기 전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 요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폭풍우가 닥치기 직전의 고요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건 끝나고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외에도 이제 앞으로 올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챗 리스크입니다. 틱톡의 이번 제안을 이제 문호신이 심사한다고 그랬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완전 매각은 아닌 만큼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뭐 틱톡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일단 나스닥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이래서 이제 애플이 어저께 오른 건데, 그러면 애플이 틱톡 제안에 왜 올랐을까라는 거죠. 틱톡이 이제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 뭐 오라클하고 데이터만 이제 공유하는 그 뭐 협의 이 정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틱톡의 제안을 무시하고 9월 20일 날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킨다면 다음 이제 순서가 누구냐? 이게 위챗이라는 거예요. 위챗은 텐센트의 위챗입니다. 위챗은 중국의 카톡이에요. 디스플레이 업체 위챗 리스크가 더 걱정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생산하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면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 아이폰 12의 판매량이 급감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틱톡 다음에는 이제 위챗이기 때문에 위챗을 그 앱스토어에서 빼버린다면 애플폰을 중국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아이폰 12가 안 팔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가 지난달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그 응답자 80만 명 중 90%가 넘는 75만 명이 아이폰에서 위챗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국민 메신저가 이제 카톡이라면 중국은 위챗인데요. 위챗은 한국의 카톡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뿐 아니라 송금 결제, 뭐 병원 예약, 뭐 이런 일을 이제 위챗으로 하는데, 위챗을 금지한다면 아이폰은 그냥 깡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틱톡의 제한이 불발이 되고 위챗까지 이제 앱스토어에서 사라진다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한테는 악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3% 기간이니까 마이너스 3%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그냥 매뉴얼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세계 1등 주식인 애플 대신 해지해 놓은 금이 다행히 오르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파월의 통화정책 발언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 매뉴얼은 2020년 9월 8일 날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전략 매도 후에 첫 번째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이제 전액 달러를 갖고 가고요. 두 번째 중도적인 투자자라면 TIP나 IAU, 그러니까 이제 뭐 금 ETF하고 이제 물가 연동체죠. 요거를 50대 50 비율로 갖고 가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금 ETF 100%를 갖고 가다가 2020년 10월 9일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달러 아닌 IAU, TIP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일정 퍼센트 이하, 예를 들어 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이제 산 가격에서 5% 정도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생각한 그런 손절 라인까지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하고 달러를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거래일 상승 후에도 그냥 1등 주식을 위기가 끝났다고 보고 1등 주식을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그 나스닥 왜 떨어졌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